네,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 통해서 또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현태증권 최성민 프라이빗 뱅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히든 스토리를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엔캠. 엔캠에 대한 히든 스토리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반기 올해 이제 IPO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네. 하나 아닙니까? 상장한 다음에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히든 스토리 들려주실까요? 네, 엔캠은 사실은 세계 최초로 2세대 전기차용 전해액을 사업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계 유일하게 유럽,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요새는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네. 이제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로컬에 각 공장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하기가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엔캠은 리튬이온 배터리용 전해액 전문 기업으로 EV에 들어가고요. 전기차에 ESS에 들어가고요. IT용 2차 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용 전해액의 매출액 포션이 91%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 소재 업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파우치형 원통형 셀에 이제 사용되는 전해액을 주력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한 50%, 60%를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30%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하고 패나소닉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안에서도 이제 전해질 전해액 하면은 우리가 첨보, 후성 그리고 동화기업 이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엔캠도 전해액에 굉장히 비중이 큰 회사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전해액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전액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 사람 몸으로 따지면 이제 혈액과도 같은 네.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제 리튬이 이동하게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배터리 소재 업체는 사실 이 캐파 증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엔캠의 증설 계획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배터리 소재 업체가 사실은 주가의 모멘텀은 사실은 캐파 증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22만 5천 톤을 생산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근데 네. 엔캠은 현재는 얼마 하고 있느냐? 6.5만 톤 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톤 하고 있는데요. 2020년 2년 말에는 이제 헝가리 공장을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강 공정이 가동돼서 이제 12.5만 톤, 12만 5천 톤으로 될 것이고요. 캐파 증설을 위해서 이제 수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도 한 600억 투자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600억 투자한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한 1,200억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 성장에 따라서 22.5만 톤, 22만 5천 ton까지 캐파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가 이제 양극, 음극, 그 중에 이제 전해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해.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2차 전지 셀이 연간 1,60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셀 100기가와트당 전해액이 10만 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2025년에는 전해액이 160만 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2만 5천 톤까지 이 캐파를 증설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공급할 수 있는 게 22만 톤이니까 2025년까지는 더 필요한 건데 그럼 캐파 증설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요소수, 네, 네. 예, 그거 지금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10배가 급등했는데 10배 급등해도 지금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엔캠의 현재 캐파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현재 지금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22만 5천 톤까지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은 네. 아마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객들의 필요량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전체 시장의 필요량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필요량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520기가와트가 필요하면요. 그러면은 52만 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들은
52만 톤이 필요한데 엔캠이 만들 수 있는 전해액의 규모는 22만 5천 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다른 회사가 또 이제 공급을 하겠죠. 뭐 하겠지만 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노스볼트하고 패나소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전액 매출 증가가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게 요소수 대란이 원료의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란이 나온 건데 그럼 전액을 만드는 원료도 급등을 했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엔캠의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 좋은 영향 미쳤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좋은 영향을 과거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LiPF6 같은 이제 후성이 만드는 그런 원료 같은 것들도요. 뭐 한 400% 급등했고요. 그래서 전액 원료로는 이제 LiPF6하고 첨가제 뭐 용매 이런 것들이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엔캠은 상반기 납품 가격 인상을 고객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했고 3분기부터 그러니까 뭐 이제 몇 달 전부터 벌써 인상된 단가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현지 생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없어집니다. 올해부터 이제 폴란드 중국 법인이 본격 가동화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고객 사실은 그 공장 바로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캐파를 증설해서 바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향후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으로 엄청난 수급의 어려움이 또 잊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엔캠은 이 원료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아니면은 좀 확보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캠은 중국의 시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생산 업체입니다.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49%. 네. 그리고 폴란드 현지 리튬이온 생산 설비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첨가제 수요의 50%를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수직 개발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일단은 사업의 구조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반고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때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엔캠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뭐 반고체, 전고체 배터리는 좀 먼 얘기긴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돼야지만 전체 배터리 중에서 7%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그런데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고체형 배터리 전해질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하고요. 국제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고요. 전고체 배터리형 전해질 타입, 젤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간 형태인 반고체 배터리의 경우도 지금 그 젤 타입으로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충분하고요. 크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지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주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도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뭐 저야 그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은 저는 알 수가 네네. 없는데 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10년을 보면 설립 후에 4년간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5년 동안 또 10배 성장했습니다. 네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IR 자료에 의하면 또 앞으로 4, 5년 동안 또 10배 성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가봐야 되는 건데 그 계획대로 미국, 폴란드, 중국 공장에 로컬라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2025년에는 터무니없이 전해액이 모자란다라는 거. 우리는 뭐 이미 숫자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2025년 정도의 현재 계획으로만 보더라도 저는 순이익 정도로 보면 한 600억 정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현재 한 1.8조, 1조 네. 8천억이 한 2배 정도 가야지 적정한 시가총액이 아닐까라는 순수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고체 사업으로의 진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안 드렸지만 현재 바스프 같은 데서 이제 수입하고 있는 양극화 물질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리사이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해에 관련된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보수적으로 뭐 보면 현재가에서 뭐 다운사이드는 뭐 10에서 15% 정도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업사이드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50에서 100% 정도 있다고 본다면 매력적인 회사로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될 만한 공부를 좀 할 만한 회사다라고 해서 오늘 엔캠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립니다. 네, 엔캠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네네네. 상당히 잘 갔습니다. 지금도 오늘 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는 EU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거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도 삼성전자가 퀄컴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회사로부터 3나노 파운드리를 갖다가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이 EUV에 관련된 이 포토레지스트가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큰 밸류가 이 회사에 추가가 될 것이고 게다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그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 바로 옆에 음극재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내년 초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될 테고 아직은 지금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진 세미캠을 2차 전지에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소외돼 왔던 아니면 사실은 좀 인정하지 않았던 내지는 잘 알지 못하는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엔캠에 이어서 동진 세미캠도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프라이빗 뱅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